만일 그때 제가 또 다른 조에 편성되었더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지금도 간혹 하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대리입니다. 저는 기업 최종 합격에는 운 8과 실력 2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가 오는 것도 결국 운이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B2C 업계 1위 기업 최종 면접까지 갔던 제 실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기업 최종 합격은 결국 운이다 라는 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제가 면접을 본 회사는 수많은 소비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2011년도 당시 제 면접 전형을 살펴보자면 1단계 실무지 면접, 2단계 PT 및 토론 면접, 3단계 최종 면접인 임원 면접 이렇게 3단계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서류 통과 후 같은 회사에 지원한 면접 대상자들을 모아서 함께 스터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날부터 정말 한 달간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물론 저는 면접에 상당히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무 면접은 정말 불패였는데요. 단 한 번도 실무지 면접에서는 저는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1단계에는 다대다 실무지 면접이었는데 면접관 5명에 지원자 5명인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실무지 면접에서는 초반에 제가 큰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고 저의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강조를 하면서 이를 통해 면접관들의 관심과 이런 질문들을 이끌어내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자, 그 회사는 이색적으로 젊은 대리급 사원을 면접관으로 배석을 시켰는데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브라질에 빨리 가는 방법, 그리고 아이유와 사귀는 방법, 이렇게 평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평가는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2단계의 면접은 개인 PT 및 토론 면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당 회사 인재교육원으로 이동을 했고 개인 PT 주제는 땡땡 제품이 이제 런칭될 계획에 있는데 제품의 고급화 전략과 대중화 전략 중 어떤 전략을 시장에 펼쳐야 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저는 대중화 전략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제 경험과 해당 브랜드를 매칭을 시키니 면접관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어진 토론 면접에서는 PT와 같은 주제였는데 다른 지원자들과 미리 협의를 해서 제가 서두 부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토론 면접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서두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서두 부분을 본인이 하게 되면 토론 내내 면접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잘해야겠죠? 저는 2단계 역시 합격을 했습니다. 3단계는 최종 면접이었는데 6대6, 즉 임원 6명, 지원자 6명으로 된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1, 2단계 면접 전형의 점수들이 서로 합산될 것이라는 생각에 3단계인 최종 면접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총 6명의 영업관리에 지원한 지원자가 있었고요.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한 임원의 이제 질문에 저를 시작으로 자기소개를 시작을 했는데 총 6명의 지원자의 자기소개가 끝날 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했던 그 자기소개가 당시 면접장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지원자 6명 중 남자가 넷, 여성 지원자가 2명이었는데 남자 지원자에게는 이 임원들이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희는 들러리인 양 시간은 흘러갔고 그렇게 면접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2명의 여성 지원자에게 경쟁적으로 질문하던 그때 그 상황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얼굴에 웃음꽃이 핀 임원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임원이 여성 지원자에게 땡땡씨는 제주도에 파견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네, 저는 비록 고향은 서울이지만은
항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타지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들은 그 임원은 바로 옆에 여성 지원자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땡땡씨는 제주도에 파견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네,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대기업 면접인가? 이미 예정자가 있었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들러리 하려고 한 달 동안 그 개고생을 했는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 면접에서는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만일 그때 제가 또 다른 조에 편성되었더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지금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더라도 지금까지 다니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최종 면접에서 마치 내정자를 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원자가 알아차릴 만한 그런 기업들은 절대 입사해도 인사 정책이 공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정한 기준이 아닌 높은 사람 입맛대로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오래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의 산업이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그러한 산업이라면 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운이 여러분들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자, 본인과 운이 맞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운이 맞지 않은 회사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퇴사를 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스펙, 내 실력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 자신감을 잃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최종 합격은 절대 운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